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영기입니다. 무엇이든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이뤄내지 못할 결실은 하나도 없겠지요. 공부 좀 하는 아이에서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거쳐 대한민국 경제 수정위로 우뚝 선 뒤 나랏일을 도맡아 하는 국회의원까지 그야말로 하루를 쉼없이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만남의 주인공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당선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재도전에 성공한 여의도 입성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18대 총선이 한 20여일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헬스케하시신 것 같아요. 예, 잠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얼굴살이 좀 빠졌는데 네. 계속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 화면에 더 잘 나오게.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진표 의원, 그 사람으로서의 김진표 의원 어떤 사람인가 소개 좀 주시죠. 네, 시청자들께서는 30여 년간 공직생활, 공무원 생활하고 이제 부총리 2번 지낸 분 이렇게 아마 기억들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네. 또 이렇게 구수하게 이야기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인간 김진표로서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줄곧 1등만 한 우등생이기도 하고 한데요. 우리 인간 김진표에 대한 옛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매산 초등학교를 2년 다니고 그리고 서호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제가 3학년 때 서호초등학교로 옮겨서 서호초등학교 제가 2회 졸업생입니다. 2회 졸업생이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처음 다닐 때는 그 학교 건물이 없어서 당시 빵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던 그 미군이 쓰던 건물이죠. 그 건물에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책상도 없이 공부했었죠. 또 안카라 고아원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반 정도가 고아원 학생들이었고 그때 우리 경제가 어려운 때이기도 해서 집에 설사 도시락을 싸올 여유가 있는 학생들도 학교 분위기 때문에 점심은 굶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서초등학교 앞에는 운동장 너머에 잠업시험장 뽕나무밭이 있었는데 여름이 낮이 길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학생들이 다 뽕나무밭으로 뛰어가서 그 뽕나무 열매 오디라고 하죠. 그거를 따먹고 굶주린 배를 채우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죠. 그런데도 김광엽 선생님이라는 지난 일요일 날 저희가 서호초등학교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고마우신 선생님을 모셨었는데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매일매일 공부한 거를 열심히 복습하게끔 해주셨고 전혀 보수도 따로 받지 않으시고 소위 요즘으로 치면 야간 자율학습을 혼자 스스로 시행하셨어요. 집에서 잠만 자면 뭐냐 저녁 먹고 나와라. 그래서 그날 배운 거 전부 다시 외우게 하고 틀린 사람은 발바닥 틀린 숫자대로 맞고 그래서 그때 저는 공부에 관한 좋은 습관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미루지 않고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 좋은 습관이 길러진 것이 그 뒤에 비교적 공부를 잘하게 된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의 학부모들, 지역구에 계신 학부모들, 특히 뭐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또 인적자원부의 장관도 하셨으니까 그러한 그 학습 노하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혹시 받지 않을까요? 네, 제가 관내에 46개 초중고등학교를 교육부총리를 마치고 나서 한 곳도 안 빼놓고 다 다녀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머리 맞대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했는데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는 전 그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이 공부라는 게 왕도가 따로 없다. 매일매일 조금씩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습관을 어떻게 길러주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은 직업이 제일 중요한 게 공부하는 거니까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그냥 가방 팽개치고 노는 게 아니라 가방을 먼저 풀어서 책상에다가 책을 다시 꼽으면서 그날 배운 거를 한 번씩 읽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고 집어넣고 그리고 뭐 놀다가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내일 가지고 갈 과제물 교과목은 다시 가방을 싸면서 미리 한번 보고 예습을 하고 가면 한 부분에 관해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사람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그러면 저절로 따로 외우지 않아도 공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공부가 되면 그게 응용 능력이 붙습니다. 소위 창조적인 사고력이나 응용력이 붙죠. 근데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외우기에 급급해가지고 금방 외웠다가도 금방 잊어먹고 아무런 응용력이 없고 맨날 시험 끝나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그래서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습과 복습을 조금씩 일상의 습관으로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공부거든요.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제 습관을 길들이는 그런 환경을 받으셨고 또 그렇게 학습을 하셨는데 개구장이 같이 튼튼하게 노는 어린이들이 또 필요할 때 아닙니까? 요새 애들 참 약하잖아요. 어떤 습관, 특기, 취미 같은 것들 있으셨으면 한 말씀 주시죠. 네, 이제 저희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지방 공무원 하시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늘 부업을 했습니다. 뭐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땅을 자식들에게 땅을 한 대평씩 마련해 주면서 거기서 농사를 직접 네 손으로 선택해서 지어봐라. 그래서 물론 부모님이 의논하면 다 정해 주시지만 뭐 고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렇게 이제 심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옥수수 심었다 내년에는 또 감자 심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서로다가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 과정에 가능하면 제가 많이 참여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를 저한테 맡기는 거죠. 이제 김매 주기도 하고 북돋아 주기도 하고 물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싫었어요. 아이들하고 나가서 놀고 싶은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같이 놀자 그러면 야 이거 우리 같이 하고 하자고 같이 도와서 빨리 일을 끝내고 나가서 놀고 그랬는데 제일 이제 뿌듯하고 만족스러웠던 것은 수확을 할 때 그때는 아이들하고 처음 뭐 고구마도 캐고 옥수수도 캐서 아이들한테 논아주고 그 결실의 그 수확의 기쁨이라는 게 이게 노동의 가치라 그럴까요? 부지런하게 땅이라는 게 속이질 않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결실이 생긴다. 그게 부모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참 체험으로 잔소리하지 않고 체험으로 가르쳐 주신 이 근면의 중요성 또 성실한 삶의 자세 이런 걸 가르쳐 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아이들이 들으면 또 답답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뭐 개구장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기억은 없으실까요? 네,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절에는 하여간 우리 시절에는 워낙 놀 게 없었죠. 그런 놀 것도 없었고 새총으로 이렇게 고무줄에서 나무에서 새총으로 해서 새 잡으러 다니고 또 되게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망우리라고 해서 정을 보르면은 불놀이하고 쥐불놀이하고 그러한 어린 시절 속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사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도 사춘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특별한 사춘기가 있었는지 또 그 사춘기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운도 좋았고 하여간
중학교를 들어갈 때 경기도 연합고사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수원중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갈 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간 경복고등학교가 그해 처음으로 본교 입학생보다 타교 입학생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좀 타교생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하게 본교성을 더 우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저를 1학년 4반에 부반장을 시키고 반장을 안 시키고, 근데 그런 것이 어린 마음에 이제 상처받고 타교생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교생 그룹에 제가 중심이 되어서 본교생 그룹들과 이제 갈등을 빚고, 그것이 서로 패싸움으로도 벌어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진행되면서 많이 또 섞이고 완화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지만 그 사춘기에는 그런 게 중요했고, 그랬던 이제 추억들이 있습니다. 네. 이 어린 시절이나 또 어른들도 꿈을 다 갖고 살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꿈, 또 지금의 그 현실은 그 꿈을 얼만큼 이뤘다라고 만족을 하시는가, 또 새로운 꿈이 있는가, 아주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꿈을 좀 주시는 말씀으로 좀 주시죠. 어린 시절에는 우리 때는 다들 정치인이 되고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누구나 다 대통령 되겠다 그랬었죠. 장관 되겠다. 예, 장관 되겠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런 꿈들을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땐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한 그런 꿈을 갖고 있다가 책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칠이라든가 또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인간미와 정치적 능력과 이런 것을 가진 선각자들,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하이틴 때 존경하고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는 이제 자기가 앞으로 할 직업과 관련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 경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데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 경제부처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고 경제부처에서 30년 근무하고 경제부총리를 지냈으니까 아마 부분적으로는 꿈이 그때 생각한 것이 이루어졌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학 교정에서 방송을 하니까 저는 감회가 새롭거든요. 의원님은 어떠신지요? 저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저는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여학생이 전교에 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학생과 앉아서 무슨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든가 같이 아까 옆에서 보니까 아주 이렇게 프로포즈 직전 상태까지 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학교 캠퍼스에서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고 그런 점에서 보면 외국의 대학,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2년을 했었는데 86년, 8년 거기보다도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회의 막중한 역할을 맡다 보면 내조의 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사모님께서 많은 애를 썼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모님하고의 인연은 어떤 인연을 갖게 됐고 또 철학적으로 인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오랜 결혼 생활을 거쳤으니까 지금 보면 제 인생의 가장 그 행운이라 그럴까? 그거는
제 아내와의 만남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참 박봉 생활이었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을 몇십 년간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도 크게 불평하지 않고 잘 견뎌줬고 또 이제 정치권에 뜻하지 않게 들어왔어도 과연 잘해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보필을 해주고 해서 정말 이게 해가 갈수록 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정도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내조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 관리도 참 중요하거든요. 좋아하시는 음식, 또 찾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무엇을 즐겨 드시는지 그 말씀도 좀. 저는 이제 음식은 별로 가리지 않는 편인데요. 된장찌개를 유별나게 좋아해서 제가 공무원 할 때 국장 때 제 별명이 된장국장이었습니다. 음식점마다 가면 된장찌개를 찾으니까 된장국장이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그리고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좀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한테 솜씨를 물려받아서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데 김치를 좀 싱겁게 담궈서 한 끼에 한 tan끼씩 다 먹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이소배기 이런 김치, 또 총각김치, 열무김치 이런 종류별로 김치를 좋아합니다. 의원님의 이 캠퍼스에 대한 감회가 참 새로우신 것 같으신데요. 요새 젊은이들의 그 취향, 뭐 취미, 이런 또 기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글쎄 뭐 가수 김진표가 저하고 동명이인이라서 제 인터넷 검색을 때려보면 가수 김진표가 저보다 더 먼저 나온대요. 그래서 그 김진표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2004년에 그 장인이 저하고 선후배 관계여서 한번 저희 선거 사무실을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2004년 선거 때는. 그 뒤에는 못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인가요? 그 세 사람들하고 함께 중국에서 우리 한류를 소개하는 공연을 할 때 제가 한국 대표로서 이제 그 축하 인사를 해주러 중국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 젊은 가수들의 노래 혹시 뭐 아는 노래 있으십니까? 노래 배우기가 힘들더라고요. 리듬과 말 빠르기가 이게 달라서 다만 그 제목 중에 슈퍼주니어가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로쿠 건가? 거꾸로.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꾸로를 그렇게 부른 거더라고요. 그 정도 제목만 아시는 것도 반은 따는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만이 즐기는 그 18번 노래라고 하나요?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있으면. 제가 이제 동행. 동행의 노래 가사도 좋지만 그 음력이 제 목소리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동행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노래방에서 늘 부르니까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 그날을 생각하자. 어느새 의원님께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또한 가장 힘들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기, 그게 있으면 좀 비교해서 좀 말씀 좀 주시죠. 행운은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 그게 이제 참 인생의 행운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주 가정교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한 8년간.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서로 편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사춘기를 보내다 보니까 가정교사 하랴 그거 하랴 제 공부가 아무래도 부족했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서울법대 지망했을 때 떨어졌어요. 그래 1년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갈 때도 수석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수석하니까 그 재수를 한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재수하는 기간에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재수를 했는데 그때가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언제나 낮아지려고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그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수 시절이 가장 큰 충격이었고 또 커다란 또 교훈을 주는 시점이었던 것 같네요. 그 인생의 여러 변화들 속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그 이제 크게 역시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04년 선거에 출마했던 거죠. 그게 아주 큰 변화죠. 필연이라고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다는 결단을 내기가 참 쉽지 않았었던. 가능하면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이 또한 상당히 보람이 있는 일이다. 다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정말 나라 발전을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자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의원 배지를 달고 계신데 인생의 절반을 공직 생활을 하셨잖아요. 공직 생활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꺼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한두 말씀을 주시죠. 네, 저는 제가 이제 저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두 계급 위에서 생각하라. 예를 들면 국장이면 차관보, 차관, 장관. 국장이면 적어도 장관이 지금 필요로 하는 정책이 뭐냐 하는 것을 늘 장관의 입장에 서서 미리 준비하고 토론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장관이 필요한 정책을 미리 만들어서 갖고 있고 제시해줘야지 장관으로부터 오다를 받았을 때는 이미 늦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두 단계 위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조직 생활, 이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행복하게 조직 생활을 하는 비결은 뭐냐면 남보다 먼저 예측하고 먼저 준비한다, 미리. 그러면 미리 준비한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남한테 오다를 받아서 시켜서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비교적 성공을 한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의 인생 여정, 인간 김진표로서 또는 의원 김진표로서 앞으로의 어떤 김진표의 역사를 써나갈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특히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정치인이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주느냐,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 수원이나 경기도가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라든지 화성 성역화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든지
또 분당선, 신분당선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야 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넘어서서 나라 경제를 선진 경제로 바꾸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우선순위의 개념에서 좀 만들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볕, 봄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이게 다정다감한 말씀 속에서 역시 김준표다. 역시 수원의 자랑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원하시는 가정의 희망 이루어지시고 또 정치 발전 이루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좋은 세상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